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송영진 방송의 아침 시사 저격입니다. 자, 오늘은 천하의 반인륜 집단, 반인권적인 집단, 이 민주당이 그 입만 열면 요즘에 우파에게 방송 장악 음모, 지금 이렇게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파가 방송을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김대중 정부 5년, 방송이 과연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파 정부 시절에 우파가 방송 사장을 임명하면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민노총이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방송을 진짜 장악하고 있는 이 뉴스공장의 김어준, 현 방통위원장 한상혁, 전 KBS 사장 정연주, 현 방통위원이죠. 이 세 사람과 아울러 KBS와 MBC 공영방송을 저격합니다. 여러분 현재 KBS 사장이 누군지 아시고 계십니까? 문재인이가 임명한 민노총 출신의 김의철 사장입니다. 현재 이 김의철 사장은 지난 4월부터 KBS 직원들이 우리의 요구라는 이러한 입장문을 통해서 거취를 밝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KBS는 민노총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 인사의 불만을 품은 이 KBS 직원들이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문을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이사들이 강제 해임됐는데 이거에 대한 해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노총이 무소불위한데 과연 우파가 이 방송 장악 음모를 꿈꾸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고 현 MBC 사장도 문재인이 임명한 민노총 출신 최승호 사장. 여러분 과연 누가 방송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1986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노조의 힘이 커지면서 노조위원장 출신의 MBC 최문순 사장이 된 이후에 MBC는 거대 공룡처럼 방만해졌고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주인 없는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MBC였지만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국가에 헌납을 한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까? 지금 우파 국민이라면 이 김어준이가 김어준에 대한 이 방송 퇴출이 지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가짜 뉴스의 공장 이 김어준 씨를 정리하는 것을 안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방송 시작 전에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여러분의 화면 우측 하단에 빨간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볼모 삼아서 이 정치권을 겁박하는 수준에 이른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이 김어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뒷 배경에는 다 이 민노총들이 있고 민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론 노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5년간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90%가 넘었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웬일인지 이게 김어준을 금방 내쫓을 것 같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시 시장 오세훈이도 할 게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게 현재 TBS의 연간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김어준 방송의 패단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뉴스도 아닙니다. 가짜 뉴스의 생산 공장입니다. 뿐만 아니고 특정 집단 민주당의 홍위병 노릇과 함께 또 박원순의 그 홍위병 노릇을 비롯한 민주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고 대깨문들에게는
뭐 사이다 방송이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김어준은 또 탄핵의 과정에서는 이 촛불 전국 때 이 선전선동의 북한 매체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또 세월호 사고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듯한 이 방송도 서슴지 않았고, 이 찌라시에 지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믿게 하고, 이에 따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사실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초동생들까지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했습니다.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이 편파를 넘어서 특정 집단의 정치적인 목적과 궤를 같이 하는 이 괴벨스 같은 방송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언론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KBS와 MBC가 수준 이하의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서 두 방송사는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홍위병 노릇을 해왔다는 이 여당 의원의 말에 이 언론 노조가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고소 고발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는 건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탄핵 부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방송노조의 이 언론노조가 장악해서 KBS, MBC 이러한 그 민노총 출신, SBS도 마찬가지고 JTBC도 마찬가지고 YTN 연합뉴스 전부 다 민노총 출신들이 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부역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국회가 50일 넘게 지금 원 구성도 못하고 이 사람들 공짜로 지금 월급을 따박따박 타먹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축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원 구성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하기로 지난 국회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행안위 위원장과 과학기술위 이 방통위원장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가 법사위원장 우리가 양보해서 줬으니까 우리 행안위하고 과학기술 방통위 우리가 둘 다 가져가겠다. 그래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또 과학기술이 위원장, 이 방통위 위원장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여당에서는 또 가져오려고 할 거고 또 여당에서는 또 행안위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 검찰법이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찰이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 되는데 이걸 또 야당에 줄 수가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것 속에서 지금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면서 국회가 지금 50일 동안 회기도 열지 못하고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행안위도 또 방통위도 어느 쪽도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회의 공전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또 법사위원장을 내줬다고 또 박홍근 현재 원내대표도 야당의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또 질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두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서로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갑론을반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국회는 이렇게 공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이 방통위 지상파, 이 방통위라는 것은 지상파의 그 정책과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정부는 유료방송 시장 진흥과 통신 및 주파수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언론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방송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려면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과 정현주 방송위원은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에 의해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국무위에도 지금 참여하려고 하지만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무위에도 배제하려고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의 모든 방점은 사실은 여러분들 김어준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도 집중 포화를 받는 게 김어준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좌파 언론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방송 장악 음모를 하면서 공격하는 이 모두한 것들이 그 배경에는 김어준이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탄핵 부역자가 앞장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별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자꾸 제가 하는 것은 이 김어준 문제도 시급하지만은 이 권성동이를 빨리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파가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의 핵심은 이 김어준에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이 하는 얘기들은 프레임입니다. 여당의 방송 장악이 아니라 지금 사실 한상혁이나 정현주 이 두 공영방송 사장 역시들 다 전부 민노총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상혁, 전현희, 홍장표 이 문정부 때 다 임명된 기관장들인데 이게 69%나 돼요. 이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공공기관 370곳 중에서 무려 256군데를 문재인이가 임명하고 갔다고. 이게 다 임기제예요. 문재인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의도 없는 사람이고. 이게 이 사람들이 퇴임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이게 지금 문재인과 윤정부와는 국정 철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180도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연내 임명이 가능한 사람은 전체의 14% 정도밖에 안 된다. 또 이게 사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이게 또 직권남용죄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권남용죄가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좌우를 구분한 그 정도 구분한 것밖에 안 되는 이 명단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문체부의 조윤선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김제동이나 김규리나 김미화나 이러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과연 탄압을 받았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양심 고백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이 김어준에 의한 방송 폐단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힘들겠지만 모든 노력을 다해서 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대가리가 꺼져도 대가리가 깨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울시 의회 또 국민의힘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좌파처럼 하라는 겁니다. 김어준을 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하단에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독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